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54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541일차고요. 네, 놓아버림 310페이지예요. 놓아버림 310페이지 레비해 볼게요. 네. 이와 같은 초기 편집증을 극복하려면 자신의 행위를 정화하는 수밖에 없다. 누구 행위를? 내 행위를, 자신의 행위를 정화하는 거예요. 정화할 면을 알아내는 일은 쉽고 간단하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알면 곤란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항복하는 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면 곤란할 만한 것들이 있는 거죠. 곤- 곤란한 게 있는 거예요. 곤란한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살펴보고 그것을 항복한다 그랬어요. 편집증을 극복하려면 그랬어요. 음, 그 309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그랬잖아요. 이러한 실상과 처음 마주치면 일종의 가벼운 편집증을 겪기도 하는데 어릴 때부터 배운 대로 사람들은 생각과 감정은 사적인 일이어서 다른 사람들과는 상관없으며 모든 마음은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도 하고 감정은 몸의 범위 안에서 일어난다고 믿고 있다. 그러니까, 어, 요 글 있잖아요. 요게 편집증을 겪기도 하는데 어릴 적에 배운 대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 감정, 느낌이 다 뭐예요? 어릴 때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릴 때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연구를 해보면 그러니까 참 이건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돌아서면은 그냥 내 식대로 해버리는 거지. 내가 본 게 맞아. 막 내 느낌이 맞아. 내 감정이 맞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연구해 보면 그랬잖아. 어제도 타인에게 품은 감정들은 내가 타인한테 품은 감정을 내 감정을 봐야 되는데 내 감정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 제가 두려워서 나한테 그랬잖아. 제가 그랬잖아. 저 사람 감정에 그래서 이제 예전에 질문을 되게 많이 할 때 선생님께 저 사람이 이러니까 이래서 이렇지 않아요. 그러고 이렇게 딱 여쭤보면 탁 하시는 말씀은 왜 남의 거 보냐고. 네 걸 봐라. 내 감정을 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 사람이. 그래서 늘 말씀하고 저도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저기 그 저기 밖에서 일어나는 저 사람이 욕을 하고 지나가도 나랑 감정이 욕이라는 걸 모르면 그냥 소리 지르고 지나가는 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저게 날 무시하나 날 어떻게 하나 그게 다 뭐예요? 내 감정을 거기서 느끼는 거잖아요. 내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 감정을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제가 처음에 헷갈렸던 게 그건 거야. 눈치가 빠른 사람이 있어요. 눈치가 엄청 빠른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 눈치가 빠른 사람과 의식이 높아서 알아차림과 헷갈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거 아닌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알아차림은 내면의 내 에너지를, 내 거를 보는 거. 그쵸? 내 에너지가, 내 거가 정신 차려서 각성해서 어떻게 됐는지 이걸 내 거를 보는 거하고 그거랑 틀린 거잖아요. 내 거를 보는 거와 음, 두려움이 싹 있어. 눈치를 보는 거. 눈치는 내가 두려움이 있을 때 보는 게 바깥 세상에 어떻게 돼가지? 그래서 딱 그거예요. 저는 제일 흔하게 보는 게 길고양이에요. 길고양이. 강아지보다 길고양이들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공원 같은 데도 싹싹 이렇게 보고 주택가에 다 많은데 요새는 뭐 아파트에는 볼 여가가 없는데 저희 아파트에는 근데 이렇게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밖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위험이 들어와서 내가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위협을 언제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소리만 나면 착착착착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밖에 두려움이 있을 때 눈치 보는 거죠. 두려움이 가득할 때 눈치를 보고 밖에 세상에 있는 어떻게 변화가 되지? 내가 잘못하다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미움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탁탁탁 하는 그 밖을 쳐다보고 있는 거, 그 눈치 보고 있는 거, 그게 이제 틀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타인이 품고 있는 감정들은 상대의 태도에 반영되어서 내게 돌아오며, 이거는 또 타인들이 품고 있는 나와 내가 의식 하고 미워했어. 미워했으면 상대방이 또 뭐예요? 그 미워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보고 있다가 내가 미워하는, 분노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럼 상대방도 분노하는 감정을 아직 의식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의식이 높은 사람은 아유, 혼자 저러는가 보다 이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받아요, 그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온다는 거죠. 받아와서 그 타인들의 감정이 상대의 태도에 반영된다. 내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죠. 되돌아온다. 그래서 내가 마음가짐을 바꾸면, 내가 마음가짐을 바꿔야지. 여기서 뭐라고 써 있어? 저 사람들이 마음가짐을 바꿀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안 써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바꾸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바꿔야 된다. 모든 게 내가 바꾸는 거고, 내가 바꾸는 거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관점을 나한테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마음가짐을 바꾸면 상대도 갑작스레 태도가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죠? 갑작스럽게.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선생님께서 시크릿 하실 때, 사이가 안 좋으셨는데, 시크릿이라는 책을 가지고 비행기를 탔을 때, 출장 가실 때, 그걸 보고, 아, 끌어당김이, 내가 끌어당김이라는 거. 쟤도 그랬잖아요. 절대 그럼 변화가 안 일어나요. 쟤도 그랬잖아요. 쟤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절대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아,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구나. 끌어당긴 게, 아, 내가 부부의 사이가 안 좋았던 거는 내가 또 끌어당긴 게 있구나. 그 사람도 그랬지. 그런 거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랬든지 말든지 내가 그래. 내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그래서, 아, 내가 그래,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감정을 갖기 위해서, 내가 끌어당겼구나. 그러시는 순간에, 아, 그럼 한번 나쁜 감정이 왔더라면 좋은 감정도 내가 바꿀 수 있다. 긍정적으로. 그래서 바로 문자를 보내셨다 하잖아요. 그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톡이 오셨던 게,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서 바로 연락이 오셨다잖아요. 갈 때는 쳐다도 안 보고 했었던 관계가 진짜 그냥 막 끝까지 뭔가를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순간 내가 바꾸니까 싹 바뀌었다라는 거. 그거를 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내가 안 바뀌었다. 내가 안 바뀌었구나. 내 마음이 아직 바뀌지를 않아서 그렇고 저 사람 왜 저러지? 인사했는데 또 저러지? 뭐 하지? 그래요. 내가 내 마음 속에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게 있는 거야. 비난하는 마음. 그게 아닌데. 겉에서 하는 거와 속에서 하는 거랑 속에서 하는 그 에너지가 그대로 간다고 여기 초심리학, 심리학 능력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편집증을 극복하는 거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면 곤란한 것이 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면 내가 곤란한 게 있어. 그것을 누구는 알아? 나는 알아. 그거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곤란한 거가 무엇이 있을까? 그게 있는 거예요. 곤란한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곤란한 게 남들이 알았을 때 곤란한 게 무엇인지를 내가 빨리 나를 알아차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곤란한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있다. 쟤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복. 항복. 행복하세요. 행복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항복해야 행복해진다. 항복을 해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항복할 게 있다는 거죠. 요만큼만 남겨놓고 이만큼이었던 항복, 놓아버림을 이만큼 했어. 요만큼 남겨놔도 똑같다 그러셨잖아요. 영적인 우주의 원리는 요만큼이나 이만큼이나 똑같다. 또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항복하자. 그래서 관찰을 해보면 극심하게 부정적인 감정은 반향을 불러일으킨대요. 극심하게 부정적인 누구의 감정? 제 감정이 그래서 반향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이 우주의 원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이 반향을 불러일으켜서 본인에게 해로운 결과를 낳으며 나에게 해로운 결과를 낳는다. 누워버리게 또 생겼어. 얘기하다 보니까. 누워버리, 누워버리는 거야. 계속. 놓아버리게 생겼네. 얘기하다 보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남의 일이 뭐 남의 여러분들이 한국을 하든 말든 나부터 한국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든 안 하든 2차 나부터 한국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간관계를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간관계를. 그렇죠. 그 인간관계에 미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잖아요. 명백한 사실이다. 모든 것들이. 보름님 들어오셨네. 보름님 질문했잖아요. 아니, 왜 댓글도 리뷰가 엄청 잘 되거든요. LA에서. 저기, 요식업을 하시는데 엄청 잘 되는데 질문하시잖아요. 그죠? 왜 내가 그 사람 처음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보지도 못한 사람이 막 댓글을 안 좋게 달더라. 그러니까 다 뭐예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문을 파악하고 정신세계를 측정하는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정신세계를 딱 측정을 해보려고 너무 안 좋으면 안 들러보네. 막 이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호킨스 박사님, 돌아가신 호킨스 박사님 앉혀놓고 올인 테스트를 계속 하고 들여보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다 뭐예요? 내가 뿌렸던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라는 거가 뿌렸던 것들이 우리는 아직 정신세계에서 내가 뿌린 대로 받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뿌린 대로 받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뿌린 대로 받고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니까 그냥 뿌린 대로가 몰라서 전에 했던 것들이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다는, 받아야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받는 거죠.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지금 하지도 않았는데 뭐지? 전에 뭔가 그랬던 것이 있다. 그래서 어? 그냥 행복하고 잊어버리라는 거죠. 자꾸 놓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 거 하물며 전혀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보면 CCTV에 오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쫙 보면은 오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도 내가 전에 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 했던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는 그 의식에서 내가 수치심에 있었어. 수치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식이 있는 거고, 죄책감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있는 거고, 무기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있는 거고, 슬픔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때 그 의식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땐 그랬구나. 알고, 알았어. 속에서 또 뭔가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방어적인 게 있어. 그런 것들을 알고 내가 은밀하게 내가 드러내기 싫어하는 방어하고 있는 거를 놓아버리는 거죠. 그게 뭔지 찾아야 놓죠. 뭐지? 그냥 내 거로 완전히 인정을 하면은 빨리 떠오르죠. 근데 내 거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안 떠오르죠. 왜 안 떠오르냐, 떠오르냐도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단지 내가 그들에게 투사하는 바를 대비줄 뿐이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에게 투사를 하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은 에너지를 투사하는 거를 다시 맞받아쳐서 내비치는 것뿐이다. 내비치는 거다. 투사를 해서 내비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버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증오에 찬 사람은 자신이 지극히 볼 유쾌한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이의 증오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 증오한 사람들은 지극히 어떻게 해요? 유쾌한 세상에 살면서도
증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증오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게 뭐예요? 내가 증오한 것을 투사를 해서 그게 나한테 오는 거다. 그러니까 자꾸 음, 해석을 밖에 있는 사람의 관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느끼는 내 감정이 무엇인지의 내 관점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에너지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내 관점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외부 상황과 세상이 지극히 불쾌하게 보인다.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모두 스스로 창조한다는 점이다. 보지 못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어떤 상황, 지금 현재 있는 이런 상황들을 모두 스스로 창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두 스스로 창조한다는 점이다 그랬지. 네가 잘못됐거든. 넌 잘못됐으니까는 의식이 낮아!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극단적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의식대로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항복하고, 놓아버리고. 인정하고 놓아버리는 거죠. 우리는 타인을 향한 분노의 감정으로, 이거 지금 분노하는 거거든요. 지금 분노 파트잖아요. 그렇죠? 분노. 처음 분노 파트, 인간관계에서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했을 때, 150이었을 때 일어나는 어떤 이런 감정들이 막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 우리는 타인을 향한 분노와 감정으로 상대방을 처벌해서 고통을 주면 좋겠다는 비밀스러운 소망이 있다. 내가 막 팍 화를 내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뭔가 고통을 받았으면 좋겠다. 고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잖아요. 비밀스러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고통을 주면 좋겠다. 응징하겠다. 그래서 분노는 또다시 어떻게 해요? 복수심도 여기에 같이 되어 있다는 거죠. 복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실제로는 타인에게 타인에게 나를 미워해도 좋은 이유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타인에게 나를 미워해도 될 좋은 이유를 타인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어. 그럼 내가 그걸 제공을 하는 것이다. 그쵸? 제공하는 거야. 똑같이 상반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이 상반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 내면에 곤란한 것이 무엇인가? 드러내기 싫어하는 곤란한 것을 항복, 인정. 내가 나부터 인정. 이걸 막 떠들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이게 이래서 그랬구나. 내가 빨리 나를 각성하고 정신 차려서 내가 인정해야죠. 내 감정에 대한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울러 상대방의 보복과 자신의 무의식적인 죄책감에 공포를 느끼며 살기도 한다. 상대방도 내가 보복을 하니까 상대방도 보복하면 어떡하지라는 공포를 또 무의식적인 제가 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있어요. 요거를 느끼기를 또 좀 요거 요새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또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걸 안 했고 이런 에너지가 작동되는 걸 나는 무의식적으로 알아요. 아니까 죄책감으로 아니까 또 뭔가 거기에 맞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나를 스스로 알아차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이로 인해 육체적으로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육체적으로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왜? 죄책감을 느끼니까. 보복을 하는 마음을 있고. 그렇죠? 내가 그 마음이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보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나는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이런 에너지를 보냈다라는 거를 무의식 중에 하고 있어요. 사실 모르고 하고 있다는 거죠.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분노와 울분은 모두 나의 인식이다. 내가 느끼는 모든 분노와 울분은 누구의 인식이요? 상대방의 인식이다. 그렇게 안 써 있죠.
나의 의식이다. 내가 인식한 것이다. 나의 인식이다. 세상에서 해야 될 것들은 좀 뭔가 선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야, 대구에는 그분이 계속 하시는 건 모르겠다. 우리 큰애 있잖아요. 그, 아린이 몸조리 할 때는, 이모야가 오셨는데 정말 에이스예요. 애도 착착 잘 보는데, 이렇게 했대. 습관적인 걸 탁탁 해야 된다 그러고 막 정말 에이스 아주머니가 오셨었거든요. 요번에는, 사람도 좋고 뭔가 열심히 하려 하는데, 뭔가 모르게 좀 있잖아요. 뭔가 모르게 모유수유도 안 해본 것 같고, 완전 신생아를 안 본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렇다고 팍, 뭐가 문제가 있으면 바꿔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좀 미세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세한 게 있어가지고, 근데 아주 못하면 확 바꿔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해봐라.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보고 이렇게 했더니, 그쪽에서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죠. 근데 뭐 그네들이 우리끼리 왜 얘기 안 했어요? 하잖아요. 하듯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아주머니 오신 거 보고 저는 이제 그러고 있다가 저녁 때 왔는데 그게 진짜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 돈을 주고 쓰는데 가르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고 쓰는데 가르쳐서 이걸 해야 되나? 근데 공부가 다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 사람이 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드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던 것들을 하니까 요새 젊은 분들이 모유 수유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정말 대단한 노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몸살이 와가지고 몸살이 완전 저도 뭐 전몸살 겪어봤거든요. 약 먹고 그냥 삭히는 게 아니라 그냥 팅팅팅 여기가 막 열이 난 것 같고 막 가슴이 열이 나가지고 팅팅해가 여기가 막 단단해갖고 막 전체가 막 몸이 막 몸살이 막 심하게 와가지고 막 진짜 심각하게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겠다고 하니 이게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병원에 있다 태어나자마자 3일짜리 본 애기도 처음 보는 것 같고, 이제 6일 된 거예요, 어제. 태어난 지 6일 된 거예요. 보통 2주 정도는 조리원에 있다 오거든요. 집에 올 때. 그러니까 2주 정도 있다가 오면 좀 많이 커요. 한 보름 정도 크면. 하루하루 이게 좀 살이 이렇게 붙는 게 좀 틀리더라고요. 하루 쑥 짜고 나면 또 조금 달라지고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모유 수유 한 3일짜리 아기를 보는 것도 처음이고, 업체 보니까 처음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챙긴다고 챙기는데 이제 어설픈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한번 좀 며칠 더 보고 괜찮으면, 근데 이제 벌써 얘기를 좀 듣고 왔는지 어제는 좀 뭔가 더 좀 각성이 돼가지고 뭔가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를 얘기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얘기해야 될 거는 해야 되고, 근데 예전에 저는 두려우면 착한 척하니라고 말을 못했던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 딸도 그런 거예요. 말을 해야 될 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못하는 경우가 또 조금씩 이렇게 있는데 해야 해야 된다는 거죠. 할 거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거는 해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훨씬 더 어차피 돈 주고 그 시간에 쓰는데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될 게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해야 될 것들은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잖아요. 어떤 선이 있잖아요. 세상 사는데. 아무렇게나 차를 대서 되는 건 아니듯이 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의 범절이라는 것이 있고 그 세상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막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느끼는 건 저 속에서 내가 느끼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참 이 온라인 사업을 하는 거에 전체 온라인 사업도 그렇고 오프라인도 그렇고요. 95%가 정신세계예요. 내 정신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신세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의식 수업을 듣는 거는 끊임없이 변화되는 거. 그렇죠? 변화를 시키는 거야. 의식 성장시키는 거야. 근데 의식 성장인데 집에 가만히 있으면 의식 성장할 일이 있는지, 없는지 회피하고 안 보면 되고 안 들으면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나와서 일을 하다 보면 그냥 내가 부딪히는 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내가 느끼는 분노와 울분은 모두 나의 인식이다. 나의 인식이라서 즉
내가 주어진 상황을 보는 관점에서 일어난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 20으로 보고 보는 관점과 30, 50, 무기력할 때 볼 때와 슬플 때 볼 때, 두려움으로 볼 때, 용기를 내서 볼 때, 그렇잖아요. 욕망으로, 분노로 볼 때가 관점이 다 틀리다. 여기서는 분노기 때문에 분노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또 복수하고 싶어지고, 억울하고, 막 여기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175에 자존심 상하고, 내가 맞은데 왜 그러지? 내가 맞다라는 걸 놓지 않으면 자존심이 계속 상하더라고요. 내가 맞는데라는 거랑 자존심이 상해요. 그것도 놓아버리고 계속 놓아버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내가 주어진 상황을 보는 관점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내가 보는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0분입니다. 1분 늦게 시작해도 30분 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느껴지는 게 뭐 내가 느껴지는 관점, 내가 나를 내가 느껴지는 그 관점이 어떤지 이렇게 잘 보시고 그것을 놓아버리는 걸 해야지 관점을 안 보고 숨겨놨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쭉 하던 거에서 바뀌면 안 돼요. 하던 방법을. 근데 자꾸, 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면 안 된다는 게 내가 했었던 내가 열심히 막 행동을 했어. 그걸 놓으면 안 되는 거고, 그쵸? 하던 걸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쨌든, 네. 나를 관찰해서 인식해서 그쵸 항복하는 시간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고요. 토요일 날은 네, 서울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내일 화요일 9시에 입금하는 날이에요. 시크릿. 요번에는 또 뭘 또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하는데 안 듣고 밖에서 하는 거랑 정말 에너지장이 너무너무너무 틀린데 에너지장에서 있는 거랑 지금 잘 된다, 찾는다, 찾는 게 안 돼. 그것도 의식이 더 달라져야 되고, 찾아서 또 뭐 어떻게 해요? 또 찾는 방법도 알아서 찾아. 그것만으로 기뻐서 되는 게 아니라 또 평정을 찾으면서 팔로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85% 차지하는 게 팔로우업이잖아요. 이게 다 에너지예요. 그렇죠? 돈이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와서 유지하는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의식이다, 에너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장으로 많이 오셔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부자 됩시다. 네, 행복한 부자. 네. 몸서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 시작.